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지금부터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지금부터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제약 바이오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속에서 과연 방산주도 신고가 지속될 수 있을지 오늘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방산주라는 섹터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포인트 뭐가 있는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세 가지 제시해 주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가 지속될까? 사실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중동발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들에서의 이런 방위 산업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속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지상무기 전시회가 성황리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지나가는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산업적으로 뭔가 성장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무기가 또 나왔는지 또 참여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큰 관심도를 끄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들이 또 터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잘 종료가 됐다라는 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이즈가 아무리 큰들 이게 실질적으로 넘버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산업적으로 성장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펀더멘탈이 계속 늘어나면 좀 사실 방산주는 주가가 굉장히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봐도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수주까지 덧붙여져 있는 게 현재 방산주에 대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도 저희가 진입이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문점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수혜는 지속된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산업적인 성장 기대감이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왜 답변은 이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산업의 성장에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미료 느낌? 네. 맛을 좀 더 부돋우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산업적인 성장이죠. 이게 방산주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진행을 하는 것과 또 이제 산업적인 부분을 같이 보는 것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머릿속에 종목군들 떠오르실 거예요. 뭐 빅텍이나 스페코, 휴니드 이런 종목군들을 보자라는 얘기로 되는 거고 또 산업적인 부분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주가적으로 굉장히 좀 핫한 뭐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좀 보시면 중동 긴장 지속에 방산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트리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만약에 방산주가 우리나라에서만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 쪽에서도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방위 산업을 하는 쪽에서는 돈을 확실히 많이 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 자금이 늘어나고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줄이죠. 목표 주가 상향도 추가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보시면 방산 쪽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만약에 수출을 굉장히 잘했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 내수로 치중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장이 이제 수출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은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장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일부 바이오 쪽이 좋다 보니 그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국제유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그쵸.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기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WTI가 한 3, 4%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서 또 한 4%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꺾이는 듯 하더니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런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WTI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엔 선물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물 시장에서 이러한 트리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결국엔 현물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런 위험도가 커졌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리고 빅스라든지 뭐 달러에 대한 흐름, 금자산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조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 또 차트 보시면 쫙 고가를 좀 뚫어놓은 부분이어서 이게 어디까지 갈까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방산주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CPI나 PPI 이번 주에 발표가 되잖아요. 목요일 금요일에. 그쵸. 근데 에너지 가격과 쉘터 부분이 항상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고 쉘터 부분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지속이 돼 버리면 앞으로도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물가 지표에 영향을 주고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대규모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적인 부분,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완전 초전화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방산주도 여기에서 아예 자유롭지는 못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의 향후 추이를 좀 지속해보기 위해서 WTI 선물 지수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또 주말 사이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방산주도 90곱자라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좀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렇죠.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사실 해리스 쪽이 방산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돈을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단기적으로 무기를 사는 돈이 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정책발 트리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해소해봤고요. 두 번째 의문점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가 호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규모가 단지 국내 최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사실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방산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방산 전시회 종류에 좀 저희가 집중해 봐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지상 무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천군 같은 이제 대공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주목을 받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육해공으로 다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현대로템이 K2 전차라든지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넥선이 이제 천공을 통해서 대공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오션 같은 쪽이 이제 군함이라든지 뭐 MRO 시장을 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뉴스를 좀 주목한 것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진행될 때는 그렇게 뉴스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끝나고 났을 때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 나름대로 인기가 꽤 있었다. 네. 관심도가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개국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게 참석을 했고 여기서 무기를 보고 나면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각각의 나라들에 따라서 이건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런 홍보들을 많이 한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학회라든지 이벤트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수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치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은 뭐 산업적인 센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뉴스에 나온 게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내년에 더 크게 연다. 그렇죠. 좋았다라는 거죠. 반응이 좋지 않으면 내년에 더 크게 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조목조목 멘트를 좀 주목해 보신다면 이거 추가적인 모멘텀이 올해뿐만 아니라 더 유지가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의문점까지 함께 해소해 봤습니다. 신고가라는 매력적이지만 부담스러운 그 자리에
위해서 저희가 과연 방산주 현 시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정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의문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이슈 때문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숫자가 뒷받침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과연 저희는 어떤 기업에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면은 항상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 버는 기업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LIG 넥슨 이라크에 천공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LIG 넥슨의 천공에 대한 부분이고 규모가 보시면 매출액 대비 160%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작년 매출액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계약 기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속도는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꽤 크고요. 방산주들을 한번 이제 4대장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기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나온 그 또 수주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또 다른 것도 하나 들고 왔는데, 네, 현대 로템 보시면은 요거 K2 전차 뭐 이런 외주 정비 사업인데 요게 지금 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대수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이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 좀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40%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정비 사업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런 구조적인 구독 경제화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다음 것도 하나 보여주시면요. 네. 수주가 이렇게 좀 잘 나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상품 공급으로 해서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거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방위 산업이라서 이렇게 계약상의 좀 비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넘버가 찍힐 수 있는 이런 결과치가 나온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고요. 또 누적 수주 잔고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보여드린 3사 모두 수주 잔고는 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붙어주는지가 이 주가의 연속성에 좀 크게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해주신 종목 중에 빅텍과 스페코도 있었고요. 지금 네. 수지잔고 언급해주신 게 LIG 넥스와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과연 하창한 본부장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LIG 넥슨을 좀 선택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또 방산이 재밌는 게 만약에 우주항공 좋아하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로봇까지 모멘텀 좋아하시면 LIG 넥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철도, 난 철도 인프라에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로템을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산도 좀 선택하실 때 좀 재미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중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숫자까지 뒷받침되는 게 방산주.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조선주보다 하반기에는 방산주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최종 결론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방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주목이 된다면 단연 빅테크나 뭐 스페코 이런 종목군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테마주 쪽으로 빠져서 그렇지 사실 펀더로 보면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산업이 성장할 때는 좀 굵직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평화유지비 정책 자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납기 하나는 또 최고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까지 진행되면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깔리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이제 반영되는 이 시기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좀 포커스로 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반상 섹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하창한 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